네, 방금 소개받은 고등기술연구원 구제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폐자원 가스와 합성가스 활용 기술의 동향과 전망입니다. 여기 부제를 좀 달려고 원래 했었는데 가스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부가가치를 위한 폐자원 가스와 합성가스 활용 기술 방향으로 주로 설명을 준비를 좀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가스와 기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드리고요. 해외 폐자원 가스화 중에 고부가치 산업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고 국내 폐자원 가스화 기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가스의 이제 시장 전망하고 이런 것 정책 전망을 간단히 섞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폐자원 가스화를 합성가스 활용하는데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상 간단한 좀 개선점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가스와 열분해 이 2개가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이어서 폐자원을 고부 가치로 활용해야 된다는 건 대전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언급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폐플라스틱 폐비닐이 한동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 슬러지도 SDF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원천적인 문제는 또 해결되지 않았고 이 외에도 뭐 산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지금 고용연료 정책하고 소화학로가 또 수명 한계, 용량 부족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발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재래식 처리를 하고 있는 데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어쨌든 확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각세, 매립체라는 정책까지도 지금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은 폐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동일한 열량을 가진 1톤의 폐기물을 소각해서 열에너지만 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가치를 가진 물질로 해수를 해서 같은 폐기물이지만 폐기물의 가치를 어떻게 상승시킬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부가치 활용을 하게 되면 단순히 경제성만을 논리로 하게 되면 사업성은 있겠지만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고부가치를 하다 보면 뒤에 기술 설명에서 드리겠지만 환경적으로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친환경적으로 올리는 만큼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부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런 기술들은 실제 산업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계속 대두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폐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뭐 고용연료를 할 것이냐, 다이렉트 소각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배출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가스만 가지고 고려를 하지만 실제로 이 고용연료를 가스나 액상의 클린한 물질로 연료로 전환한 뒤에 사용을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클린한 연료화로 고형에서 고체 연료에서 기상연료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연료화, 이제 연료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스화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화학원료의 원천적인 물질 크래킹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물질 해수를 다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요즘에 수소 경제가 계속 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수소는 하나의 물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수소 충전소나 수소 연료 발전의 폐자원 자체도 수소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클린한 신가스를 가지고 DME, 에탄올, 메탄올, 암모니아 등 기존의 화학원료 산업의 화석 연료로서 생산하던 것들을 폐자원으로서도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미세먼지들이 같이 현재의 기술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는 보다 낮게 저감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화학적 에너지와 여러학적 재활용 관점이 보다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보급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많이 보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폐자원이 공급이 되면
가스화 방식이 다양합니다. 뭐 열분의 플러스 가스화가 될 수도 있고 가스화 자체에서 다이렉트 가스화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앞서 발표하셨던 오일러 해가지고 가스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용하는 산화제로 공기만 사용할 수도 있고 순산소, 스팀, 뭐 단독 병합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스화로 해서 발생된 부산물이 그냥 바닥재 형태나 차 형태로 배출될 수도 있고 재활용 가능한 슬랙 형태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계 이제 타입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합성가스가 생성된 거를 클린하게 정제를 하지 않고 다이렉트 뭐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에너지화로 또 사용할 수가 있고 정제한 뒤에 클린 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물질로 사용할 수도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RPS 제로에서 REC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에는 REC가 가스화를 할 경우는 1.0이었죠. 그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 재래식 방식의 열병합 발전, 전기 생산을 해도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방향이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다가 REC가 떨어지고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빠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경제성 자체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가스피케이션을 했을 때는 합성가스를 이러한 고부가치의 활용 기술로 전환되어야 된다. 이쪽이 주요 포커스가 돼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뭐 많이 제가 발표할 때 사용하는 건데 신가스를 정제를 하고 나면 뭐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 앞서 보였던 전기 에너지일 수는 있습니다만 보다 고부가치의 물질로 이제는 대체를 해야 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가지 열적 기술의 비교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소가 고용연료 연소 쪽은 과잉산소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기 베이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열분에는 무산소 베이스를 사용하고 가스화는 부족산소죠. 그래서 뭐 일용공이라고 따지면 뭐 0.3, 뭐 0.45, 뭐 이 정도 범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대별되는 게 기존의 연소 소각에서는 열에너지만 사용하지만 열분해와 가스화를 하게 되면은 열에너지와 케미컬 에너지를 동시에 회수를 할 수 있다. 그 비율과 포커스는 틀리지만 뭐 어떤 물질을 생산할 것이냐. 열분했을 때 오일과 열분해 가스를 주 위주로 생산하고 뭐 탄화 같은 경우 차를 위주로 생산하는 거죠. 가스화 쪽에서는 주 포인트가 신가스,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것. 어떤 품질을 가진 합성가스를 생산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시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나타낸 겁니다. 가스화를 하게 되면 신가스가 이러한 케미컬과 열에너지를 가지는데 그러면 결국엔 클리닝을 해서 케미컬로 전환을 하든 에너지를 이용하든 이러한 물질을 생산해야 됩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바로 연소를 해서 완전 산화된 물질이 생성되지만 요 가스 클리닝 관점에서 보면 배출가스를 클리닝할 것이냐 아니면 청정한 가스를 클리닝할 것이냐. 그래서 순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했을 경우는 이 가스 클리닝 공정이 소각 대비 한 6분의 1 규모 정도로 소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컴팩트하게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제 가스화 플러스 용량 기술까지를 하게 되면 제로 에미션에 가까운 기술로 근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기오염 물질 처리 가스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 대비 한 20% 정도 수준이고 공기 에어만을 사용했을 때는 이거 아까 6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질 저감을 제가 이거 수치를 좀 추가를 하려다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추후에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염물질이 사전 제거함으로써 클린하게 된다. 고부가치로 갔을 때 실제 가스 처리해야 되는 가스의 발생량이 6분의 1로 일단 저감이 됩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우리가 케미컬 수소를 전환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케미컬로 회수를 하고 나면 실제 대기정으로 배출되는 가스량은 소각 대비 한 10분의 1로 줍니다. 그러면 소각 대비 90% 저감이 되는 거죠. 양만 기준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게 고부가치로 가게 되면 보다 더 클린한
ppm 이하 단위로까지 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도 면에서 또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적으로는 배출부하를 따져보면 이렇게 고부가치 가시피케이션 시스템에서 합성가스를 활용하고 나면 소각 대비로 실제 환경 배출부하는 한 1%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똑같은 폐기물을 가지고 계산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면 가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해서 CO2가 무조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케미컬로 전환하는 DME, 메탄올 이런 케미컬로 하게 되면 탄소 자체가 원료화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40~50%가 탄소 배출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CO2로 전환을 하면서 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CO2는 대부분 다시 대기로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기물 수소화를 했을 때를 보면 가스피케이션 공정에서 효율성 때문에 소각 대비 한 10% 정도는 자동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단지 CO2를 더 높게 절감을 하려면 이 수소를 만들 때 발생된 CO2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CCU나 CCS를 해야 됩니다. 단지 연소를 했을 때 제거해야 되는 CO2의 농도는 한 13% 정도. 근데 이 가시피케이션 공정에서 처리를 하면서 활용을 하면서 나오는 발생되는 CO2는 자동적으로 한 90에서 95%의 고농도 CO2가 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CCU나 CCS에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업체 사진을 원래 넣었다가 이 그림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업체 사진은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케미컬을 국내에도 이 화석 연료로 해서 합성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메탄올을 생산하는 것은 국내에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케미컬들을 생산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산도 생산하고 있고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는데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납사나 아니면 중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던 것들을 폐기물로 이 신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정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이 사용하는 공정은 그대로 지금 화학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합성가스의 소스를 폐자원으로 일부를 변경하든지 일부 대체를 하든지 전량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가게 되면 기존의 산업 공정에서 합성가스, 신가스라는 거를 대체한다는 거죠. 단지 그 신가스를 생산하는 원료가 폐자원으로 바뀌니까 실제적으로 폐자원의 플라스틱 폐비닐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물질화됐습니다. 그걸 크래킹해갖고 신가스를 만들어서 다시 재산운항을 하게 되면 원천적인 석유화학으로 다시 돌려서 물질을 생산하니까 우리가 이 화학적으로 크래킹을 한다는 관점이지만 엄밀히 말하게 되면 물질 재활용 관점으로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외 가스화 사례 한 3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서 서문실렉트에서 개발해갖고 용종 가스화 용종 방식으로 한 거죠. 1,400에서 1,600도씨 정도로 반응을 해서 진행합니다. 메인 앞쪽으로 해서 가스화 용융을 해서 신가스를 클리닝하고 이용하는 공정입니다. 지금 한 6, 7개 플랜트가 2003년부터 2005년에 건설이 완료돼서 지금 또 가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식은 터빈, 가스 터빈, 가스 엔진 터빈, 그다음에 실제로 산업용 가스로 공급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 폐기물을 전처리하지 않고 바로 노에다 모두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노에 투입할 수 있는 크기만 파쇄를 하면은 다 전량 공급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투입하는 폐기물 관점에서 잔재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EOP 공정입니다. 일본의 우베사와 에바라사가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술입니다. 일단 유동청 방식의 압력이 한 10바 정도 되는 가압 유동청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2단의 합성가스를 다시 개질하는 2단 분류청 가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 개발할 때 파악을 해보니 앞에 이 메인 반응기인 가압 유동청 공정은 에바라와 우베가 같이 개발을 진행을 했고 2단로에 있는 이 분류청 개질로는 G사가 우베하고 석탄가스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가스화 분류청 공정을 그대로 여기다 채택을 해서 적용해서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단 가스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적용한 실제 30톤 정도의 실정 플랜트를 먼저 건설을 하고 70톤 정도의 추가적으로 건설해서 1일 100톤 정도의 상업시설로 운영을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가와사키시에 있는 슈아룡코 케미컬 전문업체에 토탈 1일 한 200톤 정도 되는 플랜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200톤 퍼데이가 1일기는 아니고 100톤 2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소 베이스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케미컬 슈아룡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 우베에 원래 개발했던 상업 플랜트도 그렇고 실제 이제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납사 공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200톤 같은 경우는 슈아룡코에서 생산한 토탈량의 50%를 폐기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됐고 2005년에 건설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상업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발표자께서 잠깐 사진 보여주시던데 일본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 수구가 아주 좀 퍼펙트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플라스틱을 펠렛화해서 순수의 폐플라스틱 위주로 공급을 하는 그래서 들어가는 RPF의 발량을 보면 7,500에서 8,500 사이 킬로칼로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단지 이렇게 2단으로 가다 보니까 건설비 운영비가 좀 고가라는 좀 단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납사로 신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암모니아 생산하는 공정이 이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로 만든 신가스를 그대로 그냥 공급을 하는 거죠. 수소화까지 시켜서. 그래서 대체해안 폐기물 합성가스를 납사 합성가스로 50%를 대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 에나캠에서 폐기물 이제 폐자원 순산소 가스화 공정을 개발했는데 여기도 일단은 가압 유동상 방식입니다. 여기는 앞에 EUP 공정하고 좀 다른 게 저기 EUP 공정 같은 건 고온입니다. 1,400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근데 이 에너펜 같은 경우는 1,000도 전후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고부 가치의 합성가스를 활용하지만 메탄이라든지 다른 하이드로카본, 타르가 같이 발생을 하는 공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EUP 공정이나 스몰 실렉트 공정보다 이 공정에서 고부 가치로 합성가스를 활용할 때 정제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정제되는 설비들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에르몬턴에 MSW라고 되어 있지만 폐기물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유기성 물질이라는 이런 걸 다 정제를 하고 순수 가연성 물질로만 위주로 최종 소팅된 MSW 가지고 일일 한 300톤 정도 용량으로 주로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기술입니다. 국내 기술은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파일럿급으로 적어놨습니다. 국내 기술 올해 2000년부터 거의 가스화 기술 개발이 시작돼 가지고 폐기물 쪽은 지금 현재 2020년이니까 거의 20년 됐죠. 어쨌든 현재까지도 파일럿급으로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한계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피드스탁도 폐기물, 액상 폐기물 속에 이제 액상 폐기물로 시작됐죠. 그래서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파일럿급 개발에서는 주로 많이 됐다. 산화제 쪽도 순산소 에어, 순산소 에어 스팀 이렇게 혼합되는 것까지 파일럿 개발은 완료됐다는 거죠. 지금 색깔이 쳐져 있는 이런 기술된 부분들은 현재 국내 기술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완료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서 2007년에 보면 초기에는 폐기물 순환소 가스화 용용 MSW 위주로 진행이 됐다가 그리고 주도는 민간 주도, 정부 주도가 동시에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음에 합성가스 활용하는 위주로까지 올라왔고 실제로 순산소 쪽의 개발 공정을 보면
2015년까지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2016, 17년도에는 이 순산소 가스와 합성가스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술 개발이 다시 좀 최근에 이제 재개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톤 퍼레이의 시점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50톤 퍼레이 위기라든지 100톤 퍼레이 위기라든지 실제 고부가치 합성가스 활용하는 수소로 가든 그다음에 뭐 다른 화학 플랜트로 가든 최소 단위가 1일 100톤 퍼레이 이상은 되어야지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현재 수소 분위기를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한 100톤 퍼레이 정도 용량만 되더라도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만 케미컬 같은 경우는 100톤 퍼레이 가지고는 좀 한계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폐기물 처리 이미지 전환이라고 했는데 수소 관점에서 간단히 작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매립소가 고용료 연료 연소 스팀 터빈 재활용 잔재물 소각 뭐 이렇게 보면 현재 어찌됐든 지금 현재 나라의 분위기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을 청정가스 연료와 수소 청정소의 인화학 물질로 우리가 오염물질 원천 저감이나 이제 오염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관점을 보고 고부가치 활용 기술로 가게 되면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나타낸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주요 설비들로 구성하면 폐자원도 충분히 고순도의 수소를 공급하는 원료원일 수 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 전국에 충전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폐기물 자체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이라든지 각 위치별을 보면 분산형으로 50에서 300톤 정도의 수소 공급 원으로 역할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그러한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저희 부원장님 책임으로 진행했던 국토진흥원에서 기획을 할 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때가 공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보면은 화학물질로의 합성가스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역별 대륙별로 봐도 아시아 태평양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위주로 주로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시장 규모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수소 시장은 미반영된 건데 방금 말씀 폐자원으로 가지고 지금 요 색깔이 CO 합성가스 중에 CO를 고순도로 뽑아갖고 활용하는 기존의 화학플랜트 산업에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규모고요. 이 노란색은 합성가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든 뭐 산업연료든 이렇게 분산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예측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 규모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지만 중복이 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을 가지고 1일 100톤 한 4,800kcal를 가지는 산업 폐기물 위주의 폐기물을 가지고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소나 이렇게 진행할 때 수소를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느냐. 그래서 1일 100톤의 폐기물을 한 4,800kcal 폐기물을 적용하게 되면 하루에 한 8톤 정도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2040년에 수소 공급 가격을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수전에 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저 가격으로 뭐 완전 초대형 규모로 가면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3,000원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폐자원 수소를 하면 그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나머지 기술들은 좀 다른 뭐 조건들이 변경이 돼야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걸 좀 다시 요약 정리를 하면
폐기물의 소스를 어떠한 옥시던트를 사용해서 산화제를 사용해서 합성가스를 기존의 재래 에너지 열병합 쪽으로 갈 것이냐, 연료전지 발전을 갈 것이냐, 수소와 케미컬로 생산할 것이냐. 지금 패러다임은 이쪽 밑에 하부 섹션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국내 제도상에서도 이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관련 재료는 이건 한 1분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연락적 재활용 유형에서 R-9에 에너지를 회수해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R-9-3에 열분의 탄화 등의 과정을 거쳐 가스성, 액상, 고체 연료로 만드는 유형,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에도 시행규칙 제2조 폐자원 에너지에 보면 이번에 폐기물을 이용하여 메리가스, 바이오가스, 합성가스 등의 기체 연료, 이때도 합성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책에는 시행규칙을 제가 잘못 적었던데, 시행령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의 중간 처분 시설에서는 열분해 시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 시설에는 가스화 시설, 열분해 시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 사업으로 이제 인허가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시행령에 있는 처분 재활용 시설에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제초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규칙의 유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거를 뭘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라는 문제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를 어느 유형에 하는 게 적합한 거냐, 이걸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뭔가를 다른 거를 또 뭐 질의하고 해야 되는 거냐라는 좀 퀘스천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당연히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기술 개발과 같이 정리되어 나가야 실제 기술을 적용하는데 바로 접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까지 발표를 마치고, 이거는 그냥 공지사항을, 저희 폐자원 에너지 기술 포럼이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앞서 뭐 소가, 열분해, 가스와 연소, 고용연료 연소, 이 카테고리 중에 특히 이 열분해 가스화의 카테고리가 에너지 생산 기술의 분류 및 정의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법적으로 뭐 디파인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포럼 전문가들 다 좀 모여서 이러한 기술 분류를 특히 열분해 가스화를 포함한 이러한 세부 분류와 정의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저게 향후에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이런 세미나 자료에서 발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